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1년 3월 6일 토요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주진우 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만 모아서 다시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묻힌 뉴스 마구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의 남자 KBS 김기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월화수목금 동안 바빠서 주진우 라이브 못 보실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또 뉴스가 많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홍수예요, 홍수. 뉴스의 홍수기 때문에 앵간한 건 다 보는데, 네. 이 주진우 라이브 청취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하루만 보셔도 들으셔도 일주일 동안 주진우 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가장 재밌었던 부분을 쏙쏙 뽑아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온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모아서, 정수리만 모아서 김기아 기자가 왔습니다. 자, 김기아 기자, 이 방송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은 밑에 라이브 나우라고 뜹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함께 이거를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아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보따리 오지 들고 옵니다. 들고 왔습니다. 뭐냐? 이 3월 올해 이번 달 선물은요. 여러분 지난달까지는 치킨이었는데 이번 달은 따뜻한 피자. 봄에는 피자라는 소고가 생각나요. 봄에는 피자입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요. 여러분. 네. 미국 소고인지. 후기를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네. 후기 총 3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네. 3만 원 상당의, 이 3만 원 정도 되면요, 이 피자 토핑만 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고기 토핑 이런 거 얹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콤비네이션 이런 거. 쫀득쫀득한. 피자 교환권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청취후기? 카카오톡 다들 하실 겁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게 뜹니다. 우리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주진우 라이브 이번 주에 들었는데 어땠다. 김기아 기자 안 편해 보여요. 지금 격정적으로 피자 얘기가 나오니까 피자, 갑자기 뜨끈한 피자, 응. 쭉쭉 늘어나는 피자 땡겨.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네. 형치 후기 사연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3분을 추첨해서 피자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청취자들 모셔가지고 그런 거 하면 해야 되는데. 네, 직접 커피를 먹으면서 그 커피와 피자를 대접하면서 김기아 기자하고 저하고 뉴스 브리핑, 그리고 재밌죠. 묻힌 뉴스 브리핑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해야 약속하겠습니다. 네. 자, 김기아 기자, 묻힌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 묻힌 뉴스는 좀 재밌는 뉴스 하나 가져왔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이런 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KBS가 지난 주말에 영상을 하나 제보를 받았는데, 예. 이건 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네. 뭐냐면요, 경남 하동군에 신규 공무원들이 공연을 한 영상이에요. 공무원들이요? 예. 신규 공무원들이? 신규 공무원들이 왜 공연을 하냐. 네. 알고 보니까 이 윤상기 하동군 군수를 찬양하는 내용의 공연을 한 겁니다. 아니, 군수를 찬양하는 공연을 공무원들한테, 신규 정말 공무원들한테 시켰다고요? 정말 성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건 진짜. 좀 정말 애들도 아니고 성인 공무원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남자 공무원 4명이 등에다가 윤상기 하동 군수 아니겠습니까? 상기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못 살다. 내가 못 살아. 못 산다. 내가 못 산다. 이게 뭐야? 나 못 살겠어. 주진우가 못 산다 진짜. 나 이거를 부끄러워서 못 등에 살겠어. 붙이고 춤을 추고요. 네. 여자 공무원 2분은 반짝이 옷을 입고 옆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 마이 갓. 트로트 노래를 개사를 해가지고 네. 윤상기 하동 군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건데, 여기까지면 그냥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영상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 없어요. 넘어갈 수 없어요. 넘어갈 수 없어요. 지금 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이 영상이 심지어 지난해 7월에 찍은 겁니다. 아이고, 코로나 시대에 찍은 거예요? 코로나 그때 심각 단계일 때 심지어 찍은 영상인 겁니다. 지난해 7월인데 민선 7기 2주년 기념 정례 조회였는데요. 이게 윤상기 하동군수의 민선 7기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고 해요. 근데 이 행사에 한 군민이 참석을 하셨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지금 코로나 시국에 거기에 사람 이렇게 모아놓고 이 공연하는 걸 충격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KBS에 제보를 하신 겁니다. 아이고, 참 이거 공직자들 자제해달라고 지금 국무총리 그리고 경남지사가 계속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가 위기경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였거든요. 네. 그런데 하동군이 이 행사를 위해서 군민 300명, 뭐 300명 모였다고요? 직원 300명
합쳐서 얼마입니까? 600명. 600명이 모였다고요? 이분들에게 참가를 독려해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네, 읍면 사무소에 보내가 이장들이 오시라 막 참석을 요청하는 독려하는 문구를 이것도 보내가지고. 근데 경상남도가 지난해 6월에 이런 대면행사 좀 하지 말아달라 제발 이거 요청을 했거든요. 했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윤상기 군수의 민선 7기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신임 공무원들이 등에다가 상기 없이는 못 살아 예. 붙이고 이렇게 거리두기에도 없고 이걸 한 거예요. 600명이 모여서 자 그래가지고 또 공연은 또 다른 공연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모여가지고 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지만 가봤더니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 안 썼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예? 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였으면은 좋아 기왕 모였다 이거 그러면 뭔가 좀 군 뭐 이렇게 재정이나 뭐 군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불가피하게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하동군의 대전략이랄까 뭐 이런 거를 좀 논의를 하면 아니 명목상 물어봤겠지. 그럴 줄 군수님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의 미래 하동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동쪽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질의응답 시간에도요 예. 공약 이행이나 코로나 확산 이런 거에 대한 대체 이런 질문이 한 개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고 뭐가 뭐예요? 있었냐면 윤 군수에게 한 공무원이 윤 군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군정 정책 그런 거 말고 피부 관리에 대해서 물어봤다고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공무원이 손 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 군수가 아침마다 제가 다리미로 얼굴을 다립니다. 뭐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상기형. 이게 행사가 왜 이래? 네. 행사가 왜 이래? 데스 형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싶은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이 질문이요 다 준비된 질문이고 예행 연습했을 거예요. 정말? 네. 아니길 정말 기원해 아니길 봅니다. 바라는데 저는 했다에 한 표 던집니다. 윤상기 군수 이 관련 내용이 나와서 굉장히 부끄럽겠네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KBS 취재진이 전화를 했어요. 네. 이게 말이 되냐? 네. 이 행사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윤상기 군수가 나는 그 행사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상실 신공을 또 쓰시는 거예요. 네. 기억이 없다. 예.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민선 이 2년을 위해서 수백 명이 모여서 축하를 해줬는데 아니 그런데 상기 없이 못 살아. 그렇게 춤도 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줘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 주셔야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예.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윤 군수의 아내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지적을 홍보했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군수 뭐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지방에 있는 그 작은 동네라고 해요. 작은 동네에 그 행정 책임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지방에 내려가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군주예요. 사또예요. 네, 거기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는 지방이 좀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앙에서 돈을 많이 내려보냅니다. 네. 돈도 풍족해요. 근데 그 돈을 저기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안 쓰고 도로 깔고 건물 세우고 다른 데다 돈을 많이 써가지고 진짜 이 국민들은 그 복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내용을 도울 선생님께서 주진우 라이브에서 지적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윤상기 군수의 낯뜨거운 네. 행사를 보니까 그 생각이 다시 납니다. 네, 추가로 이제 앞서 하동 윤상기 군수는요 지난달 19일에도 소속 공무원 10여 명과 함께 술자리를 또 하셔가지고 이 5인 이상 하지 말라고 이분 얘기를 해도 모이는 거 되게 좋아하네요.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엄청 참으신 걸 수도 있어요. 10명이면 원래 20명 모으실 수 있고 싶었는데 이런 걸 여기에 참가하셔가지고 비판을 받자 공식 사과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런 거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기 군수님 좀 자제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 시대에는 모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이런 뉴스를 서울에서도 다루다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군수님 부탁합니다. 자, 다음 묻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어요. 접종 시작했어요. 시작이 돼가지고 이 위험군인 분들이나 의료진 분들이 지금 맞고 계시잖아요. 네. 조금씩 맞고 계신데 이게 또 여러분 또 카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백신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가 더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카톡이 그 가짜 정보, 허위 정보에 온상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섬뜩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정보들이 예. 진짜인 양, 뉴스인 양, 그리고 사실인 양 돌아다닙니다. 아니 그리고 그런 그 글에다가요 무슨 서양인 우리가 모르는 이제 서양인 부추로 이제 백인 이제 턱수염 나는 할아버지 사진을 갖다 놓고 밑에 그냥 자막을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논문인 적. 논문인 것 같이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럼 그냥 사람들이 아 이게 무슨 BBC에서 나온 다큐겠거니 하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서양 아저씨의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고 그 밑에 그냥 아무 말이나 쓰는 거예요. 말도 아니 전혀 싱크도 안 맞고 전혀 안 맞는 내용인데 그리고 그 영상 자체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거 법적으로 그렇죠.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한번 이제 그 KBS 취재진이 이 충청북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게시글 포함해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또는 차단 요청된 90건의 가짜 뉴스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요. 내용이 백신을 맞으면 장기가 손상돼서 출혈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상관이야 장기랑. 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니 입에서 피가 나더라. 입에서 왜? 혀를 씹으셨겠죠. 놀라서 아파서. 아니 떡볶이 먹었을 때. 떡볶이를 먹을 수 있고. 네. 백신을 맞으면 좀비가 된다. 좀비라니요. 좀비도 너무 나갔어. 이거 너무 심하다. 요즘에 저 K 좀비 또 드라마 이런 게 또 뜨다 보니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고 지금 백신을 그럴 수 있어요. 네. 또 백신에는 유전자 변형 DNA, 신경 독소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마루타 주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그 칩이 뇌에 삽입돼 가지고 그 사람의 뇌를 조종한다. 이런 뉴스도 아니에요. 이런 그런 거는 아직 앨런 머스크도 아직 말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게 뭐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믿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이냐 묻고 이제 경찰청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정대용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이 이렇게 일부러 고의로 불안감을 조성해서 방역 업무에 차질을 줄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해야죠. 그렇습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불안감을 그냥 조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자체도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예. 도정 같은 경우에. 그래서 충청북도도 지난달 18일에 가짜뉴스 대응 TF팀을 발족을 해가지고요. 이게 잘못된 정보로 혹시나 우리 시민분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네. 이렇게 되면 집단 면역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견 즉시 경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고발하겠다. 가짜 뉴스, 허위 정보를 생산한 사람들 처벌받아야 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자, 이거 법적으로 분명히 근거가 있는 처벌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언론을 탄압한다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하고 언론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네, 거예요. 이게 어떤 주장이나 근거가 아니라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요. 사회를 멍들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시면은 거짓말 할 때는 쉬워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쉬운데 이거를 검증해서 반박하고 이걸로 인해서 생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노력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불 지르는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짓말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307조에 따라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7년 이하의 징역. 네. 형법 제313조, 제314조에 따라서 허위 사실로 업무 방해, 아까는 명예훼손이었죠. 네. 업무 방해를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유튜버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잠깐 그렇게 이런 거를 인용해가지고 나는 이게 무슨 뭐 커뮤니티에 있길래 난 이게 진짜인 줄 알았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이거 통해요. 잠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 조회수의 달콤함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저는 카톡으로 받았을 뿐이에요. 전해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잘못이에요. 얘기하죠. 잘못이에요. 큰 잘못입니다. 그 전해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맞아요. 다른 사람 피해가 엄청나게 될 수도 있어요. 민형사 소송에 다 해당된다는 것도 예전에 아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코로나 무슨 다른 약을 먹으면은 낫는다 그래가지고 네. 그 말 믿고 먹었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는요 이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거 혹시나 받아보신 분들 아유 또 이런 게 도는구나 하고 그냥 자기 선에서 어디 유포하지 마시고 냅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서 나는 받았어 이런 게 돌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줬어 그러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돈 많이 물어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김기화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하이라이트 장면 다시 듣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기화 기자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까? 역시 지난주는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이제 좀 있으면 네. 우리 토요일이니까 아니 전 검찰총장이 전 됐습니다. 검찰총장이죠. 전 검찰총장이 거의 이제 이슈를 거의 네. 거의 뭐 삼켰죠. 서울시장에 나오는 줄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같은 날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됐는데 심지어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었는데 그 기사가 안 나와요. 서운했겠어요. 네,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정의와 상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 그 법치주의와 이런 게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이런 굉장히 센 멘트를 하면서 네, 정치적인 멘트였어요. 네, 멘트를 하면서 이제 검찰총장의 사퇴의 변을 밝혔는데요. 네. 이 당일에 또 우리가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또 인터뷰가 잡혀있어가지고 네. 오늘 이 내용을 또 다루게 됐죠. 자, 지금 대선 지지율 1위 이재명, 그렇습니다. 야권 대선 지지율 1위 윤석열. 네. 이렇게 어떻게 또 주진우 라이브였어요, 이렇게 예.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됐는데. 나 준비했지. 그렇구나. 준비했지 뭐. 보고 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처음에는 이제 이 사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직 사퇴에 대해서 처음에 약간 멘트를 안 하려는 것 같이 보였어요, 사실. 네. 착장합니다. 딱 그러고 딱 끝내려고 했는데 주진우 기자가 자꾸 물어봐가지고. 네. 얘기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눈치가 또 보여지더라고. 그래도 또 했지. 물어봤죠. 근데 이 현 검찰이 과연 국가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지하는데 정말 기여했나? 난 의문이다. 이렇게 딱 공격적인 멘트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정치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잘하시길 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주진우 기자가 네. 지금 응원하시는 겁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네. 이거 응원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또 기자들이 네. 기사를 또 썼어요.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KBS와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네. 주진우 라이브를 안 쓰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머니투데이는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런 인터뷰가 있었다고. 윤석열 고맙네요. 정치할 것 잘해줬으면 좋겠다. 응원은 아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 말고 이재명 지사한테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임금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정치권 또 국민들에게 제일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은 역시 기본소득이겠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 본인에게 직접 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해도 많잖아요. 이게 네. 무슨 공산당 빨갱이 정책 아니냐. 네. 사실 그런 문자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접 읽어줬어요. 예, 청취자의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런 공산주의자 사랑합니다. 이런 지지자의 문자가 네. 있었는데 네. 거기 단호하게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시장을 더 건강하게 제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산주의랑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그 내용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목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연 뭐라고 대답했는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지사님께서 보편 지원 그리고 기본소득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얘기할 때마다 여러 정치인들이 견제구를 심하게 던지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의원께서 왜 이렇게 이재명 지사한테 이렇게 견제하시죠? 국민들 관심 받고 싶으신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한테도 전혀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충정에 의한 충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니까
또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남경필 도지사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비판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남지사님도 나오셨어요? 그 전에 아니야, 남경필 지사 말고요, 원희룡 지사님. 원지사님. 네. 네네네. 뭐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는 건데 네. 저희가 이걸 이제 좀 논리적이고 합당한 지적이면 논쟁의 가치가 있는데 뭐 거의 비난에 가까워서 네. 논쟁이 아니라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고 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설명할 거 설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 내놓은 거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시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예. 문제를 지적하면 논쟁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걸 이제 우파적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뭐 규정을 하셨던데요. 예. 제가 그래서 아니 뭐 우파 좌파 굳이 따져야 되냐, 이게 복지로서 효용성도 있고 또 경제 정책으로서도 유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또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면 뭐 좌파 우파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복지적 경제 정책, 융합 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해명 드렸습니다. 복지적 융합 정책, 기본소득 얘기 나올 때마다 재원 문제 계속 얘기하는데요. 증세, 재원 문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도 낮고 네. 또 사회복지 지출도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증세를 하면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서 네. 북유럽형의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방식의 증세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네. 실제로 증세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증세를 하겠다라고 하면 네. 사실 약간 언어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세제, 그러니까 조세 시스템을 건드렸다.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국채로 해결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중산층과 부자들이 세금을 내자. 우리는 혜택 보지 말고. 예. 라고 하면 그게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는 필요한 복지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압도적 다수가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을 보는 기본소득 방식, 즉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지만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은 방식, 즉 기본소득 방식으로 하면 압도적 다수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가야 될 고부담 고복지, 즉 증세를 통해서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있고요. 기본소득도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골고루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경제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야 고액 납세자들,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이 세금을 내고 경제 성장에 대한 혜택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불만이 적어지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세금을 내지 말고 기본소득 하자는 소리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하려면 기본소득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살자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과연 그럼 유용한 정책인지를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증세해서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 일반 회계 예산에서 조금만 떼어가지고 네.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그러면 25조 원이니까 한 5% 정도 국가 예산 비중이 됩니다. 네.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 진짜 효과 있다. 그러면 감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면해 준 세금이 한 연간 5, 60조가 되는데 예. 그걸 좀 줄여서 기본소득 좀 지급해보고 이거 진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수요가 늘어서 지속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복지 늘리는 효과도 있고 국민연합 연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하면 또 조금씩 증세를 해서 전액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늘려나가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 조금 줄여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세금 깎는 거 줄이는 것도 그다음 단계고요. 예. 일반 회계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절감을 해서 조정하면 연간 된다. 25조 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5%니까. 네네. 같이 살자님께서 이재명 공산주의자네. 그래도 이런 공산주의자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제가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이요. 예. 제가 이거를 없는 사람 도와주자 또는 나눠 갖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넘어서서 지원을 하되 네. 지역화폐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밖에 지급 안 했지만 국내 경기가 확 살아났잖아요. 예. 그런 거를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늘려나가자. 예. 그 말이고 저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 경제 회복 이게 제일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네. 퍼주기나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네. 시장주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아니다. 시장주의자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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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참 착잡하죠. 네. 네. 착잡한데요.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그 검찰총장의 사퇴의 변이 아니라 정치인의 일성으로 보인다는 민주당의 여러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임명된 공직자, 이게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검찰이 과연 지금의 현 검찰이 과연 국가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유지하는 데 정말 기여했냐 아니면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 만들면서 권력을 행사해온 적폐의 좀 노릇을 하지 않았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과연 이게 검찰 개혁이나 아니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윤석열, 대선 주자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임명직 공무원이었는데 네. 이제 그걸 벗으셨으니까 네. 이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또 정치적 자유를 이제 충분히 누리시겠죠. 네. 표현도 충분히 하시고 결국 정치를 하실 걸로 저희는 이제 판단되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응원하시는군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은 아니고 네. 그런 오해받을 말씀하시고요. 네. 하여튼 세상에는 입장은 다양하니까 예.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또 그게 견제와 경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몰아가진 않을게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한 목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김기아 기자. 네. 이 방송 풀버전 아주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야 대선주자 1위가 지금 뭔가 주진우 라이브를 통해서 뭔가 살짝 그 간접적으로 1합을 주고받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풀 버전으로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홍준표 의원도 잠깐 살짝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옵니다. 뭔가 지금 그림을 큰 그림이 이제 살짝 여기서 그려졌다 볼 수 있는데 네. 3월 4일 목요일 2부를 들으시면 되고요. 나 정말 바쁘다. 그러면은 인터뷰 클립만 또 뽑아놨으니까 검색하셔서 그거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거 재밌습니다. 대선의 향방 그리고 향후 정치권의 향방.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의 인터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김기아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 지금 라이브 나우 함께 지금 이 방송을 라이브로 영상과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기아 기자 다음 장면은요. 다음 장면도 사실은 거의 대선급의 네. 무게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역시 지금 이 재보궐선거의 열기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데 서울시장에서 지금 안철수의 이제 안심은 어디를 향할 것이냐. 예. 오세훈 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만나고 싶다. 빨리 단일화하자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는데 싶다 얘기를 했고 안철수 대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어떤지 안심을 제일 잘 알고 계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 본인이 안심을 좀 밝혀주시면 좋을 텐데 안철수 본인이 후보가 말을 잘 안 해요. 안 하시더라고. 예, 알 듯 모를 듯 정확한 화법을 구사하지 않는 게 또 안철수 대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주진우 기자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사실은 2011년인가요? 정계에 입문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청춘 콘서트 할 때. 청춘 콘서트하고 정계에 입문했을 때 그때 저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사연이 많습니다. 인연이. 그때 뭐 많이 얘기도 했고요. 근데 보니까 그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인터뷰에서도 뭐 법륜스님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네. 법륜스님하고도 특별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닌데요. 다행이네요. 네, 나쁜 사이는 아닌데 안철수 대표가 워낙 낯을 가리고요. 예전에 가까웠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잘 지내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 하죠. 명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대표가 계속 던져요. 정말 잘 던집니다. 그래서 안철수 별거 아니다, 뭐 지지율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계속 던지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태규 의원이 이날 인터뷰에서는 사실 김종인 예의 없다, 국민의힘 예의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보통 이제 그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제가 인터뷰 가끔 모시기 하는데 되게 점잖게,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차분하죠. 타입인데 이번에 굉장히 격정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네. 놀랐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단일화에서 지금 적합도, 선호도 이런 걸 가지고 경쟁력 이런 몇 가지 문구를 가지고 벌써 삿바 싸움이 시작됐다는 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향한 삿바 싸움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전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전투의 첫 대목이 이태규 의원의 말에서 다 짐작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태규 의원 여론조사 문구를 가지고도 벌써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사실은 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과 굉장히 이게 대립각에 약간 그걸 날카롭게 세우는 그런 약간 인터뷰인데 되게 격정적으로, 되게 공격적으로 하신 인터뷰라서 되게 듣는 내내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국민의힘과 진짜 대결이 시작됐다는 게 이태규 의원의 인터뷰에서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인터뷰를 직접 하신 경우가 적기 때문에 안심의 향배를 저희가 안철수 후보도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오신다고는 했어요. 네.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언제 오실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전에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이태규 의원과의 이야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지지율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지지율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으로는 못 이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이제 제1야당의 대표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1야당의 대표 중심으로 후보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저는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싸움 같죠?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는 이제 정당 대결 선거가 아니고, 인물 대결 선거라야 중도층 지지까지 이끌어내서 야권이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이 연초부터 모든 여론지표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출마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양측이 합의한 방법에 의해서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요. 네. 누구든지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이나 후보들은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단일화 정신과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선출된 단일 후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저는 서울 시민들의 피로감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고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금태섭 후보하고 단일화 할 적에 예. 저희가 금태섭 후보고 우리 국민의당이 입당해서 되면 4번 달아달라 이런 요청한 적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이건 협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네. 예, 그래서 지금 야권 지지층은 정당과 관계없이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데 네. 정당 대결만 고집한다면 저는 그것은 시민들 의사에 지금 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 의사에 좀 반하고 기본적인 예의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나요? 저쪽에서? 제가 볼 땐 정치 상례에 벗어납니다. 그런 요구는. 알겠습니다. 자, 후보의 경쟁력을 따져야 되느냐, 후보의 적합도를 따져야 되느냐,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문구를 가지고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우리가 단일화를 왜 하겠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일려 다야 구도로는 여권 후보를 못 이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야권에 있는 후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명을 뽑아서 후보를 뽑아가지고 여권 후보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 단일화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정신 취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무슨 다른 기준을 가지고 뽑자고 한다면 그건 단일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적합도 좋습니다. 그거는 각 정당의 자기 내부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뽑을 때 적합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네. 이 단일화를 할 적에는 상대방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맞는 거죠. 적합도는 이미 이 정권 교체에 동의하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동의하고 그래서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라면 기본적인 적합도는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후보를 대상으로 무슨 적합도를 또 물어봅니까? 적합도를 갖춘 후보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 이것이 저는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물로 가야 된다. 경쟁력을 더 강조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때 당명을 넣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그 여론조사할 때 제가 제 상식으로는 보기에 당명을 넣는 경우를 제가 못 봤고요. 예. 그다음에 제1야당의 후보입니다. 네. 제1야당의 후보가 거기 앞에 국민의힘자를 놓아야지만 시민들이 이분이 국내 후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후보라면 네. 그건 기본적으로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정도 인지도라면 이름 석자 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후보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알겠습니다. 저 이태규 의원이 상당히 차분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 여론조사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치의 상례, 정치 기본적인 예의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얘기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의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요. 이태규 의원이 화가 난 걸 보면 이 단일화를 놓고 정치의 예의를 벗어난 상례를 벗어난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너무 많이 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저는 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회자께서 물어보신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적에 지금 선거인단이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왜 국민의힘은 자기들 자체 경선에서도 쓰지 않았던 방법을 왜 본 결선에서 갑자기 들고 나오는 이유가 그게 시민들한테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미 안철수 금태섭 후보도 여론조사로 결정을 했고 또 본인도 내일 모레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국민의힘도 뽑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다른 방법을 갖다 끼워 놓으려고 하는지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꼼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단일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아름다워야 본선에서 승산이 있다. 계속 아름다운 단일화, 합리적이고 예의를 갖춘 단일화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계속 조금 양보하라고 하고 계속 좀 내놓으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계속 이렇게 잽을 날리고요. 국민의힘이 국민의당보다는 덩치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열어놓고 저는 가야 되는 그런 포용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1야당에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지금 제1야당이 덩치가 크고 의석수도 많고 정당 지지율도 높은데
왜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은지 네. 그 부분을 저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의 핵심 기반이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왜 스스로 알아서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네. 선거라는 게 또 상대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저하고 인터뷰에서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는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 후보는 좀 구도상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거는 제가 볼 적에는 아마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선거에 있어서 남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일단 박영선 후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제 여론 지표를 보면 그 한참 뒤져있던 그 국정 안정론 이것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밑에 떨어져 있었죠. 예.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이것이 재난지원금 살포 약속 때문에 그런지 치고 올라와서 지금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접점이 돼 있습니다. 예. 즉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거죠. 네. 예. 그러면 이럴 적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보내야지만이 승산을 점쳐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여야의 어떤 대결 구도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지금 박영선 후보와 대결해서 그나마 호각지세를 이룰 수 있는 후보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유일하고 네. 물론 여론 지표를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대표가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력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쟁력을 따지자면 안철수 후보가 다른 야권의 후보보다 월등히 높습니까?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로 될 것을 자신하십니까? 현재 여론 지표로 보면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후보를 뽑아온 상례의 어떤 그런 방식에 의하면 네. 저는 안철수 대표가 후보로 뽑히는 게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시민들께서 그런 판단과 평가를 지금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신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대선에도 나오신 분이고 대선에도 꿈이 있는 분이니까 이번 선거 때 막판까지 이렇게 달리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을 밀어주고 대선으로 직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저는 이제 자꾸 그런 가짜 뉴스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안철수 대표는 절대 여기서 양보하는 거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고 깨끗하게 당당하게 이기든지 깨끗하게 승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869님께서 릴렉스 하면서 화내면 지는 거다 얘기하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네. 이태규 의원님? 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도와주시겠다고 예.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 3년 전에 저희들이 또 시장 선거를 한번 나가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보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그래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연락을 주시는 분이 한 3분의 2 정도는 사실 그쪽에 계신 분들이죠. 아, 그렇습니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한 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김기아 기자. 네. 풀버전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요거 풀버전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 2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인터뷰한 저희가 또 잘라놨으니까 그거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김기아 기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물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을 열면 거기 플러스 친구라고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가지고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내가 일주일 동안 주진우 라이브 들었는데 이런 건 재밌었고 이런 건 별로였고 이런 건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청취 후기를 친구에게 카톡 보내듯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3분을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피자, 따끈한 피자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봄에는 피자죠. 봄에는 자, 피자 아니겠습니까? 김기아 기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